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뭐 7월의 마지막 토요일 아닙니까?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유지승 씨가 지금 복지왕이 말이에요. 오래간만에. 그렇습니다. 다저스 저지를 딱 입고 왔어요. 다저스 한참 찾았어요. 옷장 쫙 구석에서. 네. 바로 드디어 메이저리그 프로야구가 개막됐습니다. 개막했습니다. 예. 야구 기다리셨던 분들 뭐 속이 뻥 뚫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 한인 야구 팬들, 한국 야구 팬들은 토론토 블루제이스 경기 보기 위해서, 한국은 토론토 블루제이스 경기 TV 틀면 보여주잖아요. 예. 미국에서는, 특히 LA에서는 토론토 경기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스포츠바를 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갈 수 없죠. 케이블 뭐 그냥 가장 비싼 걸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그 한인타운에서는 그렇지, 어디 스포츠바 가서 토론토 경기 틀어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쟤 뭐야? 가드.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한인분들이 토론토 경기 어떻게 보냐 문의 전화 저희 주중에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랬었죠. 예, 굉장히 많이 오셔서 일단 이번 주 경기는 개막전 경기 뭐 이런 거 있는데 MLB.com을 통해서 보세요. 그랬더니 MLB.com 통해서 보는데 네가 보라고 해서 보는데 왜 안 나오냐.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예. 네. 유료 채널입니다. 토론토 거는요. 토론토 걸 보시려면 아. 돈을 내고 MLB.com 그 MLB TV가 있거든요. 예. MLB TV 한 시즌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 이제 플랜을 사셔서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한인분들은 그대로 앉아 있을 수는 없죠. 어떻게든 찾아서 꼭 봅니다. 많이들 찾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주 그냥 화려한 그 선명한 화질은 아니어도 맞아요. 어떻게든 꼭 봅니다. 불법 사이트들 많이 찾으셔서 네. 오히려 저한테 그거 봐 내가 찾았잖아.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 알려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예. 그거 오래 안 가요. 그리고 가다가 이제 중간중간 유현진이 와인드업 하고서 던지려고 그러는데 딱 끊기고 그러면 뭐 안타 맞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네. 뭐 싸지는 않습니다. MLB.TV 싸지는 예. 않은데 이제 합법적으로 보시려면 그렇게 보시는 방법이 제일 좋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불법 사이트 많이들 찾기는 하시는데 예. 뭐 한두 경기 즐기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못 간다는 거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뭐 정 안 되면은 가까운 지인끼리 얼마씩 부담을 하셔서 모여서 봐야 되잖아요. 예, 경기를 보는 날 한 분은 1층에서 그리고 조금 덜 내신 분은 2층에서 그냥 소리만 듣고 이런 식으로 으쌰으쌰 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 집이 커야 되네요. 그 대신 이제 거리두기 꼭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나저나 어제 드디어 토론토 그리고 최지만의 템파베이. 제가 다저스 옷을 입고 왔는데 네. 아무래도 한인선 소리 먼저 전해드려야죠. 저희가 뭐 토론토 가서 저지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려고 봤는데 예. 이게 지금은 나왔어요. 근데 스프링 캠프, 그 썸머 캠프 하기 전에 스프링 캠프 하는 도중에 류현진 선수 젖지 있잖아요. 토론토 블루제이스 유니폼이 판매가 안 됐었어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시범 경기 끝나고 정규 시즌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제 유니폼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전략이며 전술이며 이 판매 전략 토론토 완전히 죽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네. 자, 어제 드디어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 선수가 템파베이 레이스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섰습니다. 긴 머리의 유현진. 긴 머리, 진짜 머리 많이 길었죠. 그렇죠. 예. 내가 가서 잘라주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랬는 수도 있어. 유현진 선수 머리 짧을 때 잘 던지거든요. 약간 물들이고. 약간 노란색, 회색 막 이런 거 섞여 있을 때. 2년 연속 개막전 선발. 어제 원정 경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2년 연속 개막전 선발. 이적 후 첫 등판. 그리고 토론토에서의 에이스의 중책. 여러 가지 긴장이 됐겠죠. 긴장되죠. 안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아무리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선수라도. 왜냐면은 이런 그 메이저리그 프로야구에서 뭐 LA 다저스에서 뛰었지만 관중이 막 이렇게 들어서 그 분위기에서 계속 던졌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뭐가 관중인데 뭐가 흩날리고 뭐 이상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조금 이상했을 거예요. 그것도 많이 이상했고. 이거 뭐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류현진 선수 그런 여러 가지 긴장된 상황에서 어제 4.2이닝 동안 4안타 3실점 3진은 4개 잡았는데 볼넷이 3개나 있었어요. 볼넷이 3개. 볼넷이 3개. 자, 제구력이 잘 되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렇죠. 류현진 선수 지난 시즌 LA 다저스에서 29경기에서 볼넷을 24개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게임당 평균 볼넷을 한 개도 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볼넷은 유현진이 제일 조금 줘. 제일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요. 류현진 선수가 차라리 볼넷을 맞느니 차라리 안타가 낫다. 볼넷을 내주느니 차라리 안타 맞는 게 낫다. 그렇죠. 류현진 선수 항상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데 어제 볼넷을 3개나 줬어요. 제구력이 좋지 않았던 건데 어제 첫 경기에서 볼넷을 3개나 줬다는 것
제구력도 안 좋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운드에 적응도 잘 안 되고 그 아까 말씀하신 무관중 경기 적응이 안 되니까 내 밸런스가 이제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예. 뭐 무념무상 뭐 내가 공을 던질 때 아무 소리도 난 바람 소리 내가 절에 가서 던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네.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최고의 인기를 달리던 선수잖아요. 예. 관중들의 환호와 항상 함께하는 선수거든요. 제가 어저께 저도 봤어요. 사실 봤는데 이 EPL 그 축구의 관중 그 효과 음향과 아직까지는 조금 뭔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메이저리그 경기를 이 MLB.tv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항상 이제 한국 TV 보시는 분들, 그 유럽 축구 보시는 분들이 메이저리그 TV 시스템 IT 기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 훌륭한데 테크니션들의 그 스킬이 상당히 부족해요. 예, 항상 부족해서 MLB.tv 요번에 근데 많이 보강했어요. 많이 보강했는데 그 얘기도 잠시 뒤에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행히 경기는 토론토가 6대4로 승리를 했는데 류현진 선수가 4.2이닝, 그러니까 5회 투아웃까지만 잡고 마운드를 내려갔어요. 아, 정말 딱 한 타자. 한 타자였죠. 한 타자만 더 하면 5회를 딱 마치고 승리 투수가 되는 조건인데 그렇죠. 몬테오 감독 아주 과감하게 5회 투아웃인데 교체해버렸어요. 이거 에이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 행동이에요. 다른 에이스 같으면 들어 누웠습니다. 거기서 막 글러브 던지고 욕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류현진 선수도 경기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마운드 내려가고 싶은 선발 투수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근데 일단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승리 투수는 못했는데, 승리 투수가 안 됐는데 이 승리 투수 조건 5이닝을 못 채우고 5회 투아웃까지 1실점으로 잘 잡았어요. 예. 5회 투아웃까지 1실점으로 잘했는데 볼넷 내줬죠. 그리고 하필 스스고 선수에게 투런 홈런 얻어맞았어요. 같이 보신 분이 고수도 좀 치겠는데? 제 스스고 고수도 좀 치겠어. 뜨리고 척척 돌리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 그냥 홈런을. 그분 말씀이 이렇게 되셨네. 예. 그분 이제 앞으로 야구 볼 때 그러니까요. 프로테이는 안 보시는 걸로. 예. 네. 그리고 2점 홈런 얻어맞고 6대3까지 쫓겼죠. 그리고서 바로 호세 마르티네즈에게 류현진 선수 2루타를 맞았어요. 예. 그러니 감독 딱 올라와서 바로 교체를 했죠. 네. 지금 다행히 후속 투수 로마노가 추가 실점을 하지 않아서 류현진 선수는 일단 3실점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다 그래요. 5회까지 마무리했으면 5회까지 해서 승리 투수 요건 갖추고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래도 절반의 성공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5회를 못 채우고 내려왔는데, 감독이 교체할 때 한국 야구 팬들, 한인 야구 팬들, 류현진 이 팬들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MLB TV는 이제 댓글도 달 수 있거든요. 엄청나게 댓글 올라왔어요. 예. 바꾸지 마라. 근데 이제 보면 대부분 한국 분들인 것 같고, 바꾸지 마라. 문법 안 맞는 영어들도 올라오고, 한 타자만 더 잡으면 승리 투수가 될 조건이었고, 이적 후 에이스의 자존심 최소 5이닝은 던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바로 교체해버렸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에이스는 최소한 7이닝까지는 그 기본이죠. 그게 기본, 그 팀의 에이스는 그 정도까지는 지켜줘야 되는데, 일단 유현진 선수가 5회 들어섰을 때 거의 투구수가 한 80몇 개가 넘었었죠? 이미 4회 많이 던졌어요. 그랬죠. 3회 4회부터 제구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굉장히 공을 많이 던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의 생각은,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템파베이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이 팀 무섭죠. 그렇죠. 그러니까 5회 말 공격 때 류현진 선수에게 홈런을 딱 뽑아내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템파베이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신인 선수, 이 일본인 타자가 스스고 요시토모예요. 이 스스고 요시토모 선수가 올해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선수입니다. 이 친구가 일본에서는 홈런 쫙쫙쫙 넘기는 선수라면서요. 그러니까 템파베이가 큰 돈 써서 데리고 온 선수 아니에요. 이 스스고 선수가 홈런을 터뜨리면서 1대6으로 뒤지던 경기를 5회 3대6으로 추격하기 시작하면서 템파베이가 엄청나게 상승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분위기를 막 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타자 마르티네즈까지 2루타를 터뜨리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템파베이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템파베이 분위기에 찬물 끼얹어줄 필요 있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있었고, 물론 5회까지 잘 마무리하고 넘어갔으면 류현진 선수 다행인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 실점을 했다면 류현진 선수 이 템파베이 에이스로 지금 간 거거든요. 그렇죠. 에이스에 대한 비난이 시작될 수도 있고, 만약에 추격의 발판 만들어서 동점 역전 이렇게 돼버리면 류현진 선수 오히려 타격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즌 첫 경기 역전패 당하는 모습,
그것도 에이스를 출격시켰는데 역전패 당하는 것은 이 몬테오 감독도 원치 않아서 좀 자신도 힘들었겠죠. 자기도 이제 비싼 돈 주고 영입한 선수인데. 그렇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올 시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예, 코비드-19 때문에 사실 그 메이저리그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60게임으로 단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경기 한 경기 승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주 중요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했다. 예. 뭐 그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스가 더 상처받기 전에,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한 경기 한 경기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뒤에 또 역시 말씀드리겠지만 올 시즌만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 진출팀이 16개 팀으로 확장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토론토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예. 메이저리그 30개 팀 중에서 반타작만 하면 16인데 플레이오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못하는 팀 벌써 생각나잖아요. 샌프란시스코, 볼티모어, 뭐 이런 애들, 애리조나, 뭐 이런. 지금 뭐 다저스가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는. 이쪽은 뭐 다저스가 너무. 근데 당장 나보다 못하는 팀들, 뭐 마이애미, 당장 생각나는 애들 많잖아요. 예. 조금만 하면 플레이오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론토로서는 조금 빠르게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 타자에게 홈런 맞은 거, 이게 방송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희한하게 류현진 선수가 일본인 타자에게 약해요. 스스거에게 어저께 그 투런 홈런이었죠. 2.5홈런 얻어 맞았는데, 류현진 선수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예. 예전에 우리가 경기 보면서 일본인 타자에게 좀 류현진 선수 약하다는 방송을 제가 했던 것 같아서 쭉 찾아봤더니 2013년이더라고요. 예. 미러키하고 대결할 때 아오키 선수, 미러키 때 그때 아오키 선수 좀 키 좀 작은 그런 선수 그렇죠. 4타수 2안타. 4타수 2안타. 5할. 그게 뭐 반타자, 타자가 5할 친 거면은 투수가 패한 거예요. 그렇죠. 투수가 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2013년 뉴욕 양키즈와의 경기에, 그 양키즈하고도 또 별로 좋은 기록은 없는데, 류현진 선수가 양키즈와 인터리그 경기에 선발 출전했는데, 그때 양키즈에 이치로가 있었어요. 이치로가 그때 이제 거의 뭐 은퇴하기 일보 직전. 예. 홈런 맞았어요. 이치로한테요? 이치로 이렇게 홈런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 이제 명퇴하기 일보 직전에 이치로. 예. 이치로 선수한테 류현진 선수가 그때 경기에서 3타수 2안타를 허용했는데, 그중 하나가 홈런이었습니다. 근데 류현진 선수 하나의 그 약점 중에 하나가 한 번 이렇게 맞던 선수들에게는 계속 맞더라고요. 놀랍나라도 골드 슈미트. 또 놀래요. 그 선수 이름 만나면. 그러니까요. 깜짝깜짝 놀래요. 아레나도, 폴 골드 슈미트, 이런 선수들 만나면 류현진 선수도 그러잖아요. 희한하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하는데 희한하게 잘 쳐낸대요. 예. 공이 막 수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천 적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일본인 선수들 만나도 이렇게, 결국은 어제 스스요 선수의 치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쓰리고입니다. 쓰리고로 하겠습니다. 이 선수랑 고스톱 칠 때는 투구할 때는 뭐냐고 판을 엎어버려야 돼. 네? 그냥 더 끌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담요 한번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어야 됩니다. 류현진 선수 어제 경기 끝나고 이제 인터뷰를 하긴 했죠. 예. 선발 투수니까 안 할 수가 없는데, 긴장 정말 많이 했다. 그래서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잠깐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몸이 아무래도 그냥 평상시보다는 좀 들떠 있었던 것 같고, 긴장도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니, 이 음악은 옆에서 누가 일부러 튼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다 이제 줌 미팅 하고서 이제 화상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올리신 분이 여기다 음악을 까셨네.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도대체? 긴장 많이 했다. 밸런스 많이 무너졌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긴장이 많이 되더라. 그리고 정말 생소했던 게, 류현진 선수 딱 투구하려고 마음을 딱 갖다 주고 있는데, 상대팀 더가웃 소리가 다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보통 그러면 이제 관중들 환호 소리, 뭐 웅성웅성 소리, 이런 거 익숙하고 있는데, 조용하고 무관중 경기에다가 뭐 어디다 또 판넬은 세워놨잖아요. 그 입간판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사람들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대편 더가웃 소리가 다 들리더래요. 거기서 뭐 좋은 말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야, 왠지 바지 찢었네? 뭐 이런 얘기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KBO에서 투수가 여기 던질 때 이런 소리가 다 들리니까 야, 신기하다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목소리 체인지업.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류현진 선수 정말 생소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밸런스 찾기 되게 어려웠고, 그리고 3회부터 정말 자기도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 빼놓고 우리 팀 선수들 너무 다 잘해줬고, 젊은 친구들인데 되게 잘해줬고, 뭐 승리해서 기분 좋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뭐 음악도 음악인데 지금 말이 굉장히 웅웅거리잖아요. 류현진 선수. 오디오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인터뷰를 해요. 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지금 앞으로 마스크 쓰는 동안에는 뭐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기존의 인터뷰보다는 좀 덜 깨끗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시즌 경기 수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것 짧은 시간에 빨리 보여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뭐 4년 동안 계약을 했으니까 뭐 내년에 이거 안 돼요. 그냥 할 때부터 그냥 초반부터 쭉 잘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당장 어제 경기 후에 류현진 선수에 대한 이 토론토 지역지랑 그리고 이 메이저리그 소식들 저희가 쭉 좀 찾아봤습니다. 이 토론토 감독이 인터뷰에서 류현진 선수의 실투는 그 홈런 맞은 거 그 하나다, 잘했다. 근데 저희랑 이제 상황이 틀리지 않아요. 저는 못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는 감독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 거기다 또 이제 5회 그 승리 요건 하나 남았는데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도 뺏었고 강판 시켰으니까 이것도 위로를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 하나 실투였고, 뭐 어제 이미 그때까지 공을 97개 던진 상태여서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신문들이나 뭐 이런 평론가들의 분석은 달라요. 제구력을 잃은 류현진은 그냥 평범한 투수였다. 뼈 아프죠. 아프네요. 컨트롤, 제구, 공 움직임, 류현진 어제 모두 아쉬웠다. 류현진의 압도적인 모습은 어제 찾아볼 수 없었다. 류답지 않았다. 뭐 대부분 이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실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쉬운 분이 뭐 일단 뭐 첫 번째 경기지만 첫 번째 경기지만은 팀의 에이스로서 물론 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어제 상대했던 투수도 템파베이 에이스예요. 그러니까요. 찰리 모튼이 나왔는데 6실점이나 했잖아요. 모튼이 사실 지난해 그 cy 영상 3위 아니었습니까? 3위였고 그리고 또 16승이나거든. 템파베이에서 그 블레이크 스넬과 모튼과 둘 중에 누굴 내보내느냐 막 이러면서 에이스로 또 선정돼가지고 그랬었죠. 개막전인데 다 대단한 투수들 올라온 거예요. 하여튼 뭐 팀의 에이스 뭐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경이 좀 쓰일 거예요. 그리고 이 적응 안 되는 투수도 상당히 많다라는. 어제 이제 개막전 다저스 같은 경우는 어제 이미 2경기째를 치렀지만 개막전 이제 각 팀마다 다 했잖아요. 그렇죠. 선수들 모두 공통적인 반응이에요. 무슨 연습 경기 하는 것 같아요. 경기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이 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뭐 또 대승을 거둔 팀도 있고 패한 팀들도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어제 경기 내용을 살짝 뭐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 볼까요? 자, 모두 97개의 공을 류현진 선수가 던졌는데 최고 구속 92마일이 나왔어요. 전매 특허인 체인지업 28개를 던졌는데 스트라이크가 달랑 2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체인지업이 이게 전혀 들어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 우리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타자가 오른쪽 타자가 들어왔을 때 류현진 선수가 바깥으로 던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타자 입장에서는 거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싹 들어오면서 빠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어제 그냥 바깥으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저거 들어오겠다 했는데 나가는 거야. 바깥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손에 살이 좀 쪘나?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이 체인지업이 엉망이었고 위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스트라이크 판정은 말씀드린 대로 헛스윙도 포함이 돼요. 근데 어제 스트라이크가 체인지업 28개 중에 2개밖에 없었다는 것은 상대 타자들도 이 체인지업에 전혀 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기다리던가. 그리고 아주 확실히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투수는 아무래도 이 실전 감각이 조금 더 필요한데 첫 경기여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경기는 어떤 팀과? 자, 다음 경기는 28일 화요일입니다. 워싱턴 내셔널즈와의 원정 경기가 돼 있는데. 워싱턴. 지난해 우승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에이스의 숙명입니다. 에이스의 숙명. 에이스와의 맞대결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워싱턴 내셔널즈 다음 이 28일 토론토와의 경기에 선발 투수가 맥스 슈어저예요. 슈어저. 이게 뭐 이제 원래 5인 로테이션대로 간다면 아직 뭐 양팀 선발 투수는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5인 로테이션으로 간다면 28일 선발 투수는 류현진과 맥스 슈어저예요.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슈어저도 어제 그 코라테 빗쫄 딱 맞고 그냥 패전 투수 됐잖아요. 4실점. 맥스 슈어저도 그 양키즈와의 개막전에서 4실점하면서 체면 확 구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류현진 선수도 잘 못 던졌죠. 슈어저 선수도 잘 못 던졌죠. 이 두 투수 두 번째 이 악물고 나올 가능성 상당히 큽니다. 볼만은 하겠는데요. 이게 과연 투수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슈어저 선수 다시 한번 무너지는지 아니면 뭐 류현진 선수 다시 또 제구가 말을 안 듣든지 이러지 않고 그냥 투수전 뭐 1대0, 0대1 막 이렇게 가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면 사실 아무 말 안 나와요. 근데 또 이런 부진한 모습을 보일지 아무튼 화요일 날 경기는 류현진과 맥스 슈어저의 대결이 될 가능성 상당히 큽니다. 사실 이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가 어제 선발 등판했으니까
저희가 눈여겨봤지만은 토론토는 그 영건들의 플레이,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 아버지 뒤를 이은 그 주니어들, 그렇죠. 이 친구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내야를 꽉 채웠죠.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뭐 트릴스 쇼, 그리고 예. 또 누가 있죠? 비지오, 그 비지오도 있고, 그다음에 예. 그 보비넷, 비셋, 예, 보비셋도 있고. 그런데 이 캐나다 이 젊은 선수들, 젊은 영광, 그리고 저희가 메이저리그 시작되기 전에도 캐나다는 지금 이 젊은 선수들 키우고 육성하는데 앞으로 2, 3년을 내다보는 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수들 일단 잘해줬어요. 잘해줬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냥 그랬어요. 오늘 경기에서는 오늘 템파베이 레이스와의 경기 지금 막 끝났는데 그래요? 네, 1대4로 졌어요. 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분위기만 제대로 타면은 그냥 쫙 멋있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비셋도 5타수 1안타, 비지오도 3타수 2안타, 게레로 주니어도 4타수 1안타, 안타는 쭉쭉 쳤는데 이게 모이지가 않은 거예요. 네. 점수 낼 때를 못 냈네요. 네, 그 집중력이 좀 떨어졌다, 뭐 이렇게 집중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젊은 선수들 일단 활약은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 지금 올 시즌 가장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집이 없다는 겁니다. 토론토에서 캐나다 정부가 홈 경기 허락하지 않으면서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이 피츠버그 PNC 구장에서 같이 홈구장을 쓰는 방안을 논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피츠버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몰려다니고 얘네 홈 경기하고 얘네 홈 경기하고 그러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불허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뉴욕주에 있는 트리플 A 팀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뉴욕주 버팔로의 샬렌필드에서 홈 경기 치르기로 했는데 이 샬렌필드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경기 치르기에는 너무나 열악하다. 샤워 시설이며 벤치 시설이며 대기 시설이며 상대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열악해서 이 트리플 A 여기기는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PNC 구장이 안 되고 플로리다로 가자고 하니 플로리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막 지금 엄청나게 재확산되고 있어서 거기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뉴욕주에 있는 버팔로의 샬런필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뉴욕주 하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뭐 이제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TV에 엄청 나왔었잖아요. 옛날에 뉴욕주에 막 확산 엄청 됐을 때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말고 다른 얘기로 오래간만에 TV 나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토론토가 버팔로에서 경기하다니 믿을 수 없다. 대단하다. 정말 엄청나게 좋은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마이너리그를 경험해보지 않았던 아닌가요? 류현진 선수 이 부상 재활할 때 마이너리그에서 좀 뛰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마이너리그 경험해보지 못했던 선수들은 이번에 샬렌필드 가가지고 경기하면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될지 이것도 상당히 이 토론토의 지금 아킬레스건이자 아니면 또 오히려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야, 마이너리그를 다시 내려가면 여기서 뛰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막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아무튼 토론토, 유현진의 토론토 한번 뭐 일단 1차가 플레이오프 진출 아니겠습니까? 가야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한인 팬들은 유현진 선수 왜 또 이 선수의 등판을 고대하고 또 기다렸는데 나왔어요. 한참 기다렸어요. KK 킴, 김광현. 어제 데뷔전 가졌는데 아슬아슬 손에 땀을 쥐는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느낌은 예전에 박찬호 선수 경기할 때 그때 이후로 이런 느낌 되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했어요. 엄청나게 이거 처음 등판하자마자 블론 세이브 하는 거 아니냐.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아무튼 박찬호 선수 이후 이렇게 박찬호 선수 지금 LA에 있는데. 그래요? 방송 듣습니다. 또 저희 사무실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박찬호 선수는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굉장히 레전드죠. 그렇죠. 이거 한국 프로 LA 있습니까? LA 있는 거.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네. 연예계 활동도 활발하게 하더라고요. 아주 그 레전드 선수로서 아주 타임 오버이 되고 있죠. 광고에도 요새 많이 나와요. 일단 저희는 포장 잘했어요. 좋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 어제 피츠버거의 경기에서 5대2로 앞선 9회 마운드에 올랐는데 막 한인 팬들 어제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어제 뭐 이거 김광현 선수 등판하는 거 보고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선두 타자 조시베를 3루 땅볼로 딱 유도를 했는데 3루수 에드먼이 실책을 해버렸어요. 그거 잡아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타고 뭐 강습 타구여서 놓쳐. 메이저리그 이렇게 빠르지 않은 타구가 어딨어요. 바운드가 크게 이렇게 올라온 것도 아닌데 그걸 놓치더라고요. 이게 3루수인데 3루수는 핫 코너라고 그러잖아요. 타구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3루 코너예요. 이 정도 못 잡아주면 어디 메이저리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선수라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이 에드먼이 실책하면서 주자를 1루에 내보냈는데 그러면서 김광현 선수 급격하게 흔들렸어요. 어제 눈에 보였어요. 왜냐면 저희가 시범 경기 때 그 한국 프로야구에서 할 때 그 와인드업과 활력 넘치는 피칭 투구 갑자기 주눅 들잖아요. 물론 주자가 1루에 있으면 투구 폼이 간소해지는데 어제의 김광현 선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바로 흔들린 김광현 2루타 맞았죠. 그리고 오스나에게 2타점 적시타를 얻어 맞았습니다. 그래서
4대5 무사 주자 2루. 예. 이게 뭡니까? 다행히 다음 타자는 우익수 플라이아웃 그리고 병살타 유도하면서 2사 주자 1루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플라이아웃과 병살타로 이닝 잘 마무리하고 세이브 좀 뻘쭘한 세이브 챙겼습니다. 네. 만약 실점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세이브는 물론이고요. 메이저리그 첫 등판부터 안 좋은 기억으로 메이저리그 흔들릴 뻔했습니다. 그렇죠. 김구현 선수 근데 어제 일단 그 어제 마지막 중계 장면 잠깐 들어볼까요? 예. We waited a while for this one, Danny. Great job by KK to get the ground ball right there. I know it's rocky first outing, but he got the job done. 킹과 KK캠. 예. 네. 정말 어제 아슬아슬하게 승리 지켜냈습니다. 예, 사실 김광현 선수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거의 한 10몇 년 동안에 선발 투수로만 나왔었고 그 팀에서 이제 시리즈에 나갔을 때 이제 그 마무리 한 2번 정도 나왔었는데 저희는 사실 그 김광현 선수가 샌루이스로 이제 계약을 맺고 왔을 때 한 5선발 정도에서 스타팅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희도 계속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 그냥 마무리가 돼버렸어요. 네.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또 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매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설명해 드릴까요? 오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피츠버그 경기는 세인트루이스가 9대1로 이겼어요. 예, 그렇죠. 9대1로 이겼는데 7회에 3대1로 앞서고 있던 상황이 7회예요. 그럼 또 몸 풀어야죠. 그럼 몸 풀어야 돼요. 예. 그런데 7회 다행히 세인트루이스가 4점을 뽑아내면서 예. 갑자기 이 7대1로 점수차가 벌어지면서 김구현 선수 이제 몸 풀다 말았는데 그것도 긴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 인상 같은 거로 집까지 꼭 먹어야 됩니다. 먹어줘야죠. 홍삼. 이게 그러다가 갑자기 어깨 씻고 데폈다가 시켰다가 데폈다 시켰다 그러면 선발 투수로 루틴이 정해져 있던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몸에 물이 올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스스로 정말 관리 잘해야 돼요. 제가 어제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샌루이스 하게 되면은 돌부처 오승환 선수가 마무리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승환 선수는 한국의 대표적인 마무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승환 선수가 나올 때마다 샌루이스가 어떻게 그 날씨가 그렇길래 그냥 땀이 맞아요. 흥건하게 젖어서 등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참 안쓰럽고 불안하고 했었는데 어제 김광현 선수도 그냥 땀이 범벅돼서 올라오더라고요. 밑에서 연습을 많이 했는지 그런 게 아니라 거기가 그렇게 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런 데서 어떻게 야구를 하지? 할 정도로 습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 선수들은 야외에서 운동을 하니까 좀 뭐 피부 색깔도 좀 이렇게 잘 타지 않습니까? 근데 김광현 선수는 좀 엉성하게 탔더라고요. 좀 이렇게 태닝을 잘못했나? 아무래도 혼자 있다 보니까 선크림을 잘 못 바른 거죠. 그렇죠. 골고루 잘 발라야 그러니까 그 이 혼자 사는 그 남성의 비애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김광현 선수 아무튼 좀 아슬아슬하게 어제 세이브를 챙겼습니다. 그 어제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경기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토론토 경기와 세인트루이스 경기 어제 하루에 저희가 다 봤잖아요. 그렇죠. 다 보면서 야 토론토 감독과 세인트루이스 감독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왜냐하면 세인트루이스 감독은 또 세인트루이스 이끌고 플레이오프도 갔다 왔던 사람이잖아요. 예. 마이클 실트 감독인데 어제 김광현 선수가 5대4까지 쫓기는 상황에서 무사히의 주자가 1루였어요. 한 방이면 뒤바뀌잖아요. 그렇죠. 9회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믿고 놔두더라고요. 네. 이게 만약에 찰리 몬테오 토론토 감독이었으면 류현진 선수 5회 투아웃 때 교체하는 거와 이렇게 딱 오버랩이 되면서 야, 이 감독의 믿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나? 라는 생각이 저는 갑자기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광현 선수에게 마이클 실트 세인트루이스 감독은 아무튼 기회를 줬고 김광현 선수는 그 기회를 잘 마무리를 한 그런 셈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 보신 분들은 아니면 이제 MLB.com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하이라이트 보실 수 있어요. 하이라이트 보면 어제 김광현 선수 아슬아슬하게 세이브 딱 찍힌 뒤에 그 표정이 아이씨 다행이다 막 이런 표정 그냥 봐도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김광현 선수가 그런 표정 한 적이 있어요. 저는 한국 프로야구 이렇게 하이라이트 보면서도 김광현 선수 그런 표정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그러니까 얼굴에는 그 어색한 미소라고 할까요? 몰리나가 좋았어 그러는데 완전히 웃을 수 없는 이거 누가 툭 치면 울 것 같은 그 투수들이 마무리 투수들이 그러잖아요. 마운드 위에 올라가 있으면 온 세상에 나 혼자 우뚝 솟아 있는 것 같다. 나만 외로운 싸움. 정말 외로운 싸움을 근데 어제 김광현 선수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사실 그 김광현 선수가 그 시범 경기에서는 실점을 한 번도 안 했죠. 그 마지막 그 시범 경기에서 3 스트라이크 KKK 해서 야, 이거 괜찮다 했는데 막상 어제 경기의 그 투구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물론 긴장한 것도 있었지만
저 정도 던지면 나도 지겠는데? 얘네들이 다 치겠는데? 뭐 그쵸? 그런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아,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쟤 직구가 89마일이네? 왜 저러지? 막 이러신 분들 많았어요. 어제 김광현 선수 정말 긴장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실점하기 전까지 구속이 안 나오고 어제 실점하고 난 다음에 94마일 처음 지켰습니다. 그렇죠. 예. 예. 김광현 선수가 정말 긴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리나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그건 것 같아요. 너 이거 네 공 아니야? 더 던져 자꾸 했던 이유가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김광현 선수 실점한 다음에 94마일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긴장 많이 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김광현 선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불펜에서 대기해야 됩니다. 네. 잘 이끌어가기. 이번에 실점하고 세이브 챙겼던 거 정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던 이 마음, 이 경험 그대로 잘 살려서, 짧잖아요 올 시즌. 그렇습니다. 좋은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사실 뭐 요새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봐야 또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제 세인트루이스 팬들은 얼마나 왔다 갔다 하셨어요, 진짜. 이게 진짜 시체말로 똥줄 탄다라고 하잖아요. 야, 이거 첫 경기인데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막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KK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선수들 보게 되면은 최지만 선수는 어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지만 선수 어제 안 나왔어요. 최지만 선수 어제 경기 나오지 않았었고요. 어제 나왔었죠. 어제 이제 볼넷을 하나 대타로 나와서 이제 그렇죠. 반가웠던 분들 계셨을 텐데, 오늘은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오늘 선발로 출전해서 3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 아주 최진만 선수 볼넷도 하나 골라내고 잘 했었습니다. 플래툰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죠? 어제 이제 류현진 선수가 왼손 투수니까 왼손 투수 나오니까 안 나왔다가 교체된 거죠. 불펜 투수 오른손 투수 나오니까 이제 나와서 볼넷을 골라낸 건데, 뭐 팀 역전하는 데는 기여를 하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텍사스 레인저스 어제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힘겹게 이겼는데, 어제 추신수 선수 1번 타자로 나섰거든요. 4타수 무안타. 그리고 오늘 이 콜로라도 로키즈와 지금 두 번째 경기하고 있는데, 지금 9회 말이에요. 텍사스 레인저스 마지막 공격인데, 오늘 경기에서 추신수 선수 4타수 1안타 1타점 볼넷 하나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텍사스 레인저스는 1대3, 3대1로 현재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9회 말인데 경기 뒤집기는 지금 투아웃 상태거든요. 뒤집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템파베이 오늘도 이 토론토와 경기 했다라고 지금 말씀드렸고, 최지만 선수 활약 잘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인 선수들 아무튼 뭐 이제는 메이저리가 개막했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면서, 우리 모두 열심히 응원하면서 하여튼 뜨거운 박수 보내겠습니다. 안 다치고 좋은 플레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